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상한가에 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시장 자체의 흐름은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깔때기형 차트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깔때기형 차트가 이렇게 나와주게 된다면은 위 또는 아래쪽에 방향성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깔때기 차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끝으로 가면 갈수록 길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깔때기형 차트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 깔때기 끝으로 갈수록 방향이 나온다. 그 말은 방향성이 나오는 것이 머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마 추석 후가 될 것 같아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은 추석 후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추석 전에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이건 올라가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베팅을 해야 되겠어, 사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또는 반대로 야 이거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과감하게 매도를 해야 되겠어 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반반 무마니 그런 느낌으로 반반, 후라이드 반 양념 반처럼 반반 이렇게 걸쳐 놓자는 거예요. 현금 50%, 주식 50% 이렇게 비중을 조절해 놓으면은 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좋아 보이는 형태는 좀 아닌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것은 힘이 좀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변수는, 내일 음봉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추세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느낌보다는요, 내일은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상승해서 위쪽까지 올라가야만 한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가지 않고 만약에 음봉을 빠지게 된다면은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매도 쪽으로 약간은 과감하게 움직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명절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 9월 21일이 명절이기도 하지만 추석이기도 하지만 FOMC가 열리는 날입니다. FOMC가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데 23일이 우리나라가 증시가 개장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비중을 늘리실 필요도 없고, 추가 매수를 오늘 약간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다고 해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리 하셨다면은 참 유감입니다. 제가 그건 뭐 미리 했는데 뭐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하셨다라고 하면은 유감스럽습니다 라는 말로 좀 대신하고 싶네요. 자, 어찌됐든 그런 여러가지 상황을 살펴봤을 때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자리를 잡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지루한 횡보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러고 난 다음에 뭐 만약에 뭐 지수가 의외로 잘 선방을 한다면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역시나 잡주가 뛰어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주도주가 나오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면 되니까 별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에 대해서 일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정말로 괜찮은 기업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터무니없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2개가 있고요. 10% 이상 올라온 종목도 17개가 있는데, 사실 스펙 이런 것들은 급락 다음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냥 주가의 단순 변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흥하이온 같은 경우도 그냥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가 풀리면서 생기는 시세 변동이라고 보여지죠. 이노덱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까지 유명한 기업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형편없다 라고 해도 무관한 N자 반등에 가까운 기술적 반등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은 이 상한가나 급등한 종목들의 특징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유 없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런 기업 중 하나가 또 이렇게 멜파스죠. 멜파스 같은 경우가 하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한가 같나요? 이유 없이 올라오면 이렇게 이유 없이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걸 하락했다고 해가지고 뭐 이유를 찾고, 그게 더 웃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멜파스와 같은 이런 차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올라온 종목에 우리가 뭐 기뻐할 필요는 없다. 광주 신세계 쓸데없는 종목이 올라왔고요. CCS 말도 안 되는 종목이 급등하고 있었던 거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쓸데없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쓸데없이 많이 빠지는 거고, NK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옵틱스 쓸모없는 기업이 이렇게 급등해서 빠지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잘 벌어야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되는 거지, 그냥 주가가 급등해서 좋은 기업이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데 정우성이 입었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정우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얼굴을 뜯어 고쳐버리던지, 또는 뭐 정우성과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지, 뭔가 인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지, 뭐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와, 저 옷을 입으면 내가 정우성이 될 거야 하고 옷 입고 나왔다고 이게 옷이 무슨 옷인 줄 아나? 정우성이 입었던 옷이야, 원빈이 입었던 옷이야, 비가 입었던 옷이 한다고 해서 제가 날개가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가라는 게 저는 딱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흥하해온 급등했다 해서 좋은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런 걸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자존심이 있지 이런 기업으로 뭐 한다고 돈을 법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건 들고 있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탈출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내추럴 엔더텍을 생각하시면 좋겠죠. 내추럴 엔더텍도 이렇게 탈출 기회가 주어지면서 탈출을 한번 하게 만들어줬잖아요. 저런 것처럼 흥하해온도 아마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흥하해온이 급등하게 되면 역시 탈출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 지금은 딱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내추럴 엔더텍과 똑같다. 상한가가 풀리는 날, 거래가 많이 실리는 날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노뎁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을 했어요. 이노뎁도 좋은 기업인가 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도저도 아닌 기업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인식기술, 스마트시티 이런 쪽으로 엮여있고, 뭐 영상인식 AI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굉장히 최첨단 어떤 미래산업을 꿈꾸는 기업처럼 보여지지만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실적이 엄청 좋아지거나 한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일단 조금 더 성장할 필요가 있고,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약간 고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요, 요즘은 이렇게 N자 반등이 많아요. 이노뎁도 그렇지만은 사실 이렇게 바이오리더스도 보면 N자 반등이죠. 이렇게 알파벳 N자 모양을 닮았다 해서 N자 반등이라고 부르는데, C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N자 반등의 모습처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ABion도 뭐 비슷한 느낌이고요. 뭐 더 ENM 그리고 메커스 마찬가지가 되겠죠. N자 형태처럼 이런 식으로 번개 모양처럼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코엔틱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TSI도 방금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N자 반등.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그냥 단순 기술적 반등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잡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샀으면 수익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거를 잡아가지고 물려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샀으면 수익이다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제일약품처럼 N자 반등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도 한참을 안 올라오는 이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없어요. 이런 거에는 유행이 없고 그냥 세력들 마음대로 끌어올리고 물리게 만들고 그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는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서 계좌를 자꾸 옮겨 나가시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면서 막 내가 희번떡거리면서 지금 내가 이 종목을,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들고 있으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아, 종목을 옮겨야 되겠어, 옮기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방송을 보니까 이거 좋다고 하는데 저거 좋다고 하는데 야 이거 사볼까 저거 사볼까, 계속 그러시는 것보단 저는 이제 조금 쉴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분들은 좀 쉬어가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지금까지 쉬고 있는데 이거 뭐 언제까지 쉬어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시장을 처음 맞닥뜨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시장 자주 만났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코로나 이전에 여기 네모친 이 자리죠. 재작년 11월부터 해서 그해 2020년 2월 정도까지 현금화를 주구장창 외쳤습니다. 저 때도 지금 시기랑 똑같은 잡주들이 까불고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쉬어갈 때는 쉴 줄 알아야지 이런 하락을 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사라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쉴 때 쉬고 할 때 하는 게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네요. 명절 전까지 저는 딱히 드릴 만한 뭐 코멘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쉬어가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괜찮다면은 안심하시고 공부하고 나의 내면을 성장시키는데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